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더 마르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 프로젝트도 NFT가 민팅이 되거나 아니면 코인이 상장이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는 이 MRST라는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앱만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다른 P2E 게임이라든가 디파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초기 투자금이 일부 들어갑니다.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초기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더마르스의 장점은 그냥 앱만 설치해서 휴대폰으로 클릭 몇 번만 해주면 채굴이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금 전혀 필요 없고요. 리스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게 유일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라서 저도 아무 부담 없이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앱이 출시된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에 동접하는 인원도 피크 때에는 12만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채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채굴한 그 MRST라는 코인,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서 써먹냐? 그걸 알려면 백서의 토큰 경제 페이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건데요. 같이 보시면 일단 마르스 토큰이 있습니다. MRST라는 토큰이죠. 이게 현재 우리가 앱을 통해서 채굴하고 있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버스 토큰, PBOS라는 토큰인데요. 이게 이제 거버넌스 토큰인데, 거버넌스 토큰이 뭐냐면 나중에 다른 토큰들과 스왑을 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토큰 중에 쉽게 말해서 MRST는 게임 내에서 얻는 그 골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포버스 토큰은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 MRST와 BOS 토큰은 서로 이제 스왑이 되겠죠. 비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임 내에서 획득한 이 MRST 토큰을 차후에 PBOS 토큰으로 이제 스왑을 해서 이 PBOS라는 토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이 마르스라는 앱을 접했을 때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걸 왜 다 공짜로 이렇게 베풀지? 이런 토큰은 다 무슨 돈으로 만들어서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다 빼가는 그런 앱, 악성 앱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엄청 갈궈서 이 스마트폰의 컴퓨팅 파워를 써서 자기네들이 뭔가 이용을 하는 그런 앱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하고요. 이들은 수익 모델이 명확하더라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수익 모델인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료 아이템을 판매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광고입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광고를 메타버스 안에 광고를 넣겠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커머스나 UGC나 플랫폼 수수료, 여기서 이제 플랫폼 이용료 수수료를 받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은 수익화를 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 코인들은 광고비 같은 개념, 마케팅비 같은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납득이 안 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안심을 했고, 또 하나 이 앱을 좀 신뢰하게 된 부분은 어떤 점이 있냐면 팀원입니다. 그건 상단의 팀 메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자기들의 이렇게 맨 얼굴과 지금까지의 이력들을 전부 다 까놨죠. 그리고 심지어 지원자 그룹의 얼굴과 이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들 얼굴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다라는 거를 좀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 캐릭터 이미지 갖다 넣어놓고 이름만 떨렁 있고 직급하고 이름만 떨렁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반해 이렇게 본인의 실명과 자기의 이력과 사진까지 다 올려놓은 걸 봐서는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 이런 좀 믿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신뢰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백서를 읽어보면서 이 마르스의 어떤 미래상을 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 백서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보면 화성세계관의 콜로니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콜로니는 약 직경 1km 이내의 동심원 형태고, 이 안에 인구가 10만에서 한 100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의 인구는 사실 유저 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콜로니 설명을 쭉 읽어보면 마치 현실 세계의 부동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보면 콜로니 안에 대부분의 토지는 유저가 직접 구매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후에는 집 또는 상업용 건물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지어진 건축물에
자신의 집 주소를 연결하거나 상업 공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래 이미지가 있어서 이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하나의 콜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에 이제 유저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땅 구획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에 보고 지적도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옆에 보면 이 색깔에 대한 등급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란색이 가장 흔한 스탠다드 등급이고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뭐 빨간색으로 갈수록 좀 희귀한 높은 등급의 토지를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콜로니 안에 토지별 구획이 나눠져 있고 그 토지를 구매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구매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추첨 분양제도라는 걸 가지고 또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걸 필요로 하느냐? 거버넌스 토큰인 포버스 토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토큰 경제 말씀드릴 때 이 두 가지 토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건 이 MRST고요. 토지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것은 이 포버스 토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토큰은 서로 스왑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MRST를 충분히 많이 채굴해 놓으신 분은 차후에 이 PBOS 포버스 토큰을 스왑해서 토지 구매하는 것에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토지를 갖고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데 라는 의문이 드는 분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여기에 보시면 크리에이터 보상형 콘텐츠 이곳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의 랜드를 소유했을 때 건축할 수 있으며 랜드의 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마다 간판 또는 광고판의 크기는 모두 다르며 광고판의 크기에 따라 보유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현재 더 마르스라는 앱이 불과 출시된 지 지금 8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실제 동접 유저 수가 12만을 넘는 걸 보면 누적 가입자 수는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못해도 한 15만 이상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한 달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하면 이 유저 수가 아마도 훨씬 더 늘어나 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트래픽이 늘어나면 요즘 세상에선 이런 트래픽들이 다 돈이 되잖아요. 이 트래픽을 돈으로 환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죠, 광고. 근데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죠. 거기에 건축물의 간판 또는 광고판 같은 걸 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유저의 수가 뭐 100만을 넘어서 1000만 단위를 넘어갔다. 또는 글로벌 런칭까지 성공해서 억 단위를 넘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광고의 광고료는 도대체 얼마로 책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 가능한 어떤 부가가치라는 거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니 내에서의 토지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들은 뭐 단순하게 하나만 딱 짓고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 좌측의 메뉴 중에 공간 확장 및 꾸미기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개인 공간을 꾸밀 수도 있고요. 상업 공간을 꾸밀 수도 있는 기능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집 하나를 사서 내 집 내부를 인테리어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내 옆에 뭐 상가 건물도 있어서 거기에 쇼핑몰도 넣고 뭐 마트도 넣고 갤러리도 넣고 가상 오피스도 넣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어떤 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메타버스의 부동산과 연결된 이런 기능들만 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면 게임 플레이에 보시면 뭐 취미 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성장에 대한 요소도 있고요. 뭐 파밍과 제작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의 세부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농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같은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예술 활동, 음악, 미술 그리고 뭐 캠핑, 레이싱, 우주행 이런 액티비티에 대한 것들도 구현이 될 거다라고 백서에서는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유저가 직접 만든 아이템들을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로블록스나 아니면 마인크래프트, 뭐 샌드박스 최근에는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는 그 안에 유저들이 스스로 만든 UGC 콘텐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흥행할 수 있었고 그게 더 인기를 끈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마르스에서도 유저가 직접 제작한 그런 아이템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또 거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구현된다고 하니까 또 되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더 마르스라는 프로젝트에 갖고 있는 기대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 일단 앱을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 채굴을 바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마침 24일부터 31일까지 채굴량이 50% 증가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앱을 한번 설치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앱을 설치하셔서 가입하실 때 보면 초대 코드라는 것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 D마이너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인분들이 벌써 이 앱을 깔고 채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가까운 분들의 코드를 받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마르스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내드리면 마르스라는 앱에서 팀원을 구해서 팀원들과 동시에 같이 채굴을 하면 15%가량 채굴량이 늘어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팀원 구하시느라고 좀 고생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오픈 톡방이 있으니 본인이 팀원 찾기가 좀 막막하다 싶으신 분은 들어오셔서 그렇게 팀원을 구하셔도 되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